제가 점수와 직결되는 필수 어휘를 올린 적이 있어요. 반대말로 묶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구체적, 추상적이란 말을 꺼내면서 따로 한번 이야기할 거라고 했어요. 시조 하나를 가볍게 설명하면서 그 개념들도 같이 다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황진이 아시죠? 조선시대에 활동한 기녀, 기생 그런 캐릭터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낯설진 않을 거예요. 시조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초장, 중장, 종장 세 줄짜리고 우리가 보기에 분량도 많지 않으니까 공부할 때 부담이 좀 덜하죠. 시조 장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죠. 시조의 주제들이 고맙게도 그닥 다양하지가 않아요. 현대문학은 주제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죠. 현대에 만들어지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만 떠올리셔도 이해를 할 거고요. 시조에서는 크게 나라 걱정,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 말하는 주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황진이가 쓴 시조처럼 아 누구 그리워 보고 싶어 잠 못 이루겠어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자, 보편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까? 특수한 것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즉 시대나 인종이나 지역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살면서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이 아름답다, 자연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니 만족스럽다, 속세를 떠나 머무는 이곳이 신선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언급을 했어요. 황진이 시조 오늘 하나 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구체적, 추상적이라는 단어까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절기를 뜻하죠. 낮이 가장 긴 때는 하지. 요즘 벌써 낮이 좀 짧아졌죠. 어쨌든 동지는 겨울의 한가운데 있는 절기니까 실제적으로도 밤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화자가 혼자 있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밤이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중간을 뚝 베어내요. 시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음에도 시간을 잘라내서 춘풍은 봄바람이잖아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따스한 이불 아래 그 시간을 서리서리 넣었다가 차곡차곡 넣어놨다가 어로님은 그리운 님, 사랑하는 님, 나와 인연을 맺은 님, 그 님이 오시는 밤이 되면 함께 있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시간이 휙휙 갈 거란 말이에요. 수업 듣다가 언제 끝나지? 하고 시계 딱 봤는데 한 30분 남았다? 죽음이죠. 그 30분은 진짜 긴 거죠. 근데 노는 시간 2시간이 주어져도 그 수업 때 남은 30분에 비해서 훨씬 빨리 가는 느낌. 그러니까 아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놨던 그 시간을 굽이굽이 펼치리라. 접혀 있었던 부분을 다시 펼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고 싶다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냥 이거지. 동짓날 밤에 누군가 사무치게 그리워. 힘들고 지루한 이 시간을 일부 떼어냈다가 너무나 행복해서 빨리 갈 것 같은 그 시간에 꺼내고 싶다. 그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다. 자, 여러분,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나무 토막 자르듯이 혹은 종이 잘라내듯이 베어낸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처럼 나타냈다. 이 부분만 캐치해도 할할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추운 동짓날 밤은 춘풍이라는 시어랑 대비되죠. 그 다음에 서리서리 구비구비 다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는 뭐더라? 의성어, 의태어. 뿌리성자, 모양태자 써서 삐약삐약, 짹짹, 의성어, 깡총깡총, 뒤뚱뒤뚱, 의태어. 서리서리는 폭에 넣는 그런 모양새, 구비구비라는 건 접힌 걸 다시 펼치는 형상을 연상케 하죠. 그 구절들이 대비되면서도 짝을 이루는 느낌이기 때문에 대구를 이룬다, 대구법을 사용했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상적인 것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막연한 것, 구체적인 것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개별적인 형태나 모양이 존재하는 것. 어휘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품 구절들을 보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 것을 추려보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 계단은 험하게 느껴지고 몇 칸만 올라가도 숨차고 그러니까 삶이란 게 힘들지만 그 안에 은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돌층계라는 말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 사랑도 역시 추상어인데 자갈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몇 개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거 위주로 설명할게요.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귓가에서 맴도는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는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연상이 되죠? 그 다음 선택지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해당되는 4개를 읽어볼게요.
세월의 옷자락을 붙잡고, 역시 시간이잖아요. 구체화했죠? 나의 사랑을 두 손에 담아. 사랑은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려울 텐데 두 손에 담았다고 했어요. 전원에 남은 흥을, 흥겨움, 나귀에 싣고 짐을 얹어서 옮기듯이 흥을 싣고 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냐. 역시 무거운 짐을 지는 느낌이죠. 비애는 추상어고요. 마저 볼까요? 겨울 나무와 바람. 나무는 형태가 있지만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빨래의 형상으로 걸려있는 게 연상이 되죠? 역시 추상적 개념인 바람을 구체화했어요. 비문학 지문 독해를 할 때도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구체적인 것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특수한 개별적인 거. 완전 뜻이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크게 그룹을 나눴을 때 한 그룹에 몰아지는 단어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 진술, 일반적 진술.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매우 착하다. 이게 일반적 진술이라면 구체적 진술은 내가 어느 지역에 민수도 만났고 윤호도 만났고 지연이도 만났는데 걔네들 다 착했다. 이게 지금 구체적 진술인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각각의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고등학생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등장시켰지만 세상의 고등학생들은 다 착하다. 그 중에 한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세상의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그 문장이 일반적 진술이고 한국, 미국, 일본의 케이스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겠죠. 그냥 언제 어느 때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지문이든 선택지에든 각각 중요 요소로서 포진이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파워 자체가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편집하려고 보면은 이런 표현을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완할 부분은 자막을 통해서 설명한다든지 좀 그렇게 유연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구독자 내지는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기를 제게 매우 귀한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절기예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겨울보다 이런 때 감기에 더 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시험 기간에 아프면 손해예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